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자칭 애국세력 소속 법조인이 분석하는 MBC 해고 무효 판결 이유. 1. 서울 남부지법이 본래 이상한 판사들이 많은 법원이다. 2. 재판장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상한 판사로 유명한 것으로 안다. 3. 노조원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받게 될 임금의 30%를 성공 보수로 약정했을 터이니 죽도록 열심히 한 반면 사측을 대리한 로펌은 불과 몇 천만 원의 성공 보수가 약정되어서 열심히 했을 리가 없다. 4. 그러니 판결 반박하는 신문 광고 내느라 써버린 3억 원처럼 더 많은 돈을 성공 보수로 준다고 해야 열심히 할 거다. 5. 판결문 얼핏 보니 팩트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더라. 거듭 당부하니 돈 많이 걸어라. 어떠세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수준과 지향, 판단 기준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으세요? 게다가 뜬금없이 덧붙이던 말. 노무현은 변호사 시절 검사방에서 찾아와서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팬 이야기를 매번 자랑하던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다. 불임 사건 재판도 김광일이 다 했지 실상 별로 한 일도 없다. 자, 이쯤 되면 이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시정잡배 중에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떠버리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이상은 제 페이스북 친구인 최강욱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후 1시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작년 4월에 시험 방송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김용민 PD와 함께 뭡니까? 밀실에서 광장으로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했고 그간 너댓 번 했나요? 그런 다음에 바로 6월 달에 정규 편성 정식 개국하면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라는 프로를 맡게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죠. 그리고 9월부터는 개편을 맞이해서 12시 15분부터 2시까지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개편을 맞이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개편을 하고 있는 실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3개월 단위로 개편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떻게 방송을 정리하게 될지도 전혀 모르죠.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시간이 어찌됐든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즐길 뿐이죠. 제 직업상 저녁에 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녁 방송보다는 낮 방송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고 그것을 다행히 받아주어서 낮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 방송과 저녁 방송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낮에는 좀 업시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죠? 또 낮에는 이제 일과를 마치지 않고 심지어는 몰래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예. 드라이빙을 하면서 차 안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스스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또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들어오는 분들의 그런 정치적 상향 같은 거 살펴가면서 아니면은 일부러 대놓고 그렇게 틀으실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방송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를 보시면서 그 이어폰 같은 걸로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업무 효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점심시간 전후한 이런 방송에서는 뭔가 좀 활달한 음악도 좀 기왕이면 활달한 음악으로 이 얘기도 좀 활달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일과를 마친 다음이니까 좀 더 차분한 그런 호흡으로 갈 수도 있겠죠.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 음악방송 본연의 그런 이야기.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심야 FM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FM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에 이제 전문화된 그런 방송이지만 심야 FM 하면 더더욱 그랬었죠. 예. 심야에 공부하던 학생들, 또 심야에 작업하던 그런 생산직 노동자들, 이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또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나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 이러면서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기다리는 그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FM은 중파를 쓰는 AM과 달리 뭡니까? 초단파를 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깨끗한 간섭이 없는 그런 음질을 자랑하지만 파장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FM은 기지국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었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이 좀 좁고 그랬던 겁니다. 인터넷은 확실히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채널을 돌려서 되는 게 아니고 라디오를 키면 되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를 키거나 대신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친숙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공중파 방송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이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좋은 음악을 찾아서 좀 발품을 팔아야지 그만큼 훌륭한 음악을 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방송도 약간의 발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곡이 제리 케이의 음악 있죠? 네, 노래 제목이 마왕 파트 2였어요. 힙합 뮤지션들, 초창기의 힙합 뮤지션들, 랩을 주로 구사했다고 합니다. 힙합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랩이라고 했었죠. 랩송이라고 했었는데, 신해철, 심지어는 전영록, 이런 분들도 랩을 구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초창기에는 이 랩 자체가 흑인들의 그 입버릇, 말버릇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를 수가 있었죠. 이것을 멋들어지게 최초로 소화했던 그런 분, 바로 서태지죠. 그 이후에 랩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랩의 참맛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랩이라는 것이 힙합이라고 하는 그런 흑인 하위 문화의 한 갈래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백인 위주의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위주의 그런 나라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에 대한 그런 저항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데는 또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힙합 정신으로 무장한 힙합 전사들이 나타난 것은 또 그만큼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JDK라든가 UMC 같은 진정한 힙합 전사, 괜히 코스프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엿먹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걸 주절주절 입말로 랩으로 읊을 수 있다는 거의 동시에 말이죠. 그런 것도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야말로 현대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 꼭 고상한 언어로 우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인 아니잖아요. 동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시인입니다. 거기에 음악을 얹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음유시인이죠. 중세시대의 이 마을 저 마을 유럽의 이성 저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들을 음유시인이라고 했었고 그분들이 바로 포크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선배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음유시인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포크 음악가들을. 서양에는 밥 딜런, 로드 맥퀸, 레너드 코엔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김민기, 정태춘
이런 분들이 그런 반열에 오른 것이겠죠. 저는 제 닉네임은 음주 시인입니다. 음유 시인 아니고요. 저는 쿠바를 떠난 애가 걸려있길래 어떤 분이 또 신청을 하셨구나라고 간만에 튼다 그래서 틀었는데 보니까 게시판에 신청한 분은 안 계시고 바로 임대웅 PD가 옆에서 자기가 신청한 곡입니다. 네, 함께 들으셨어요. 뒤에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스타 시엠프레라고 하는 사령가녀 영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남미에서는 이게 바로 중남미 진보 세력에게는 아침 이슬 플러스 이미리안 행진곡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체게바라가 쿠바를 떠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쿠바를 떠나면서 카스트로와 쿠바 인민에게 남긴 편지를 카스트로가 읽어줄 때 그 방송을 듣고 감명받은 그런 음악가가 곡을 쓰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런 곡이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필요하자면 바로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 겸 수필가가 음반 기획자가 글을 썼고 그걸 인용해서 그리고 저는 거기다 곡을 붙였으니까 아스타 시엠프레라는 그 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 대한민국 어떤 음악가의 예술가들의 답이다라고는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들으면 언제나 좋은 노래 내 기필고 가리라 쿠바. 우기보다 건개 가는 게 좋다는 거 아시죠? 우기는 5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쿠바는 북반부에 위치해 있지만 열대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분명히 있죠. 지금이 참 좋을 때예요. 지금이. 너무 덥지도 않고 건조하고 그러니까요. 꼭 가세요. 꼬부기 아빠님 안녕하세요. 꼬부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딸은 절대 팔다리와 목이 짧은 통통한 몸매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지금 자고 있나요? 네. 흰 고양이. 스콜비언즈의 할러데이 신청하셨군요. 락매니아 블랙홀의 내 곁에 내 마음이 신청하신다 그랬고요. 엉겅기사랑님 반갑습니다. 다크신사님, 병유성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핑플님, 제나엄마님은 출첵하고 청취 모드로 가신다고 했어요. 제나엄마님, 백마고지님 저한테 택배 보내셨어요? 제나엄마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백마고지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답해 주십시오. 하연파파님,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는 꼭 필요한 1만원짜리 물건을 2만원에 사온다. 여자, 필요 없는 2만원짜리 물건을 1만원에 사온다. 이런 거 저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사마네 가펑클의 더 박서 신청해 주셨고요. 더 박서 요즘에 자주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하연파파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나? 또 걸어놨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처럼 우리 곁에 오래오래라고 퓨아님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수 씨가 처음 방송할 때 이렇게 오래 하실 줄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송골매의 투탑 중에 한 분이셨죠. 항공대학교 출신이고요. 항공대학교에 동아리실로도 쓰고 학생회실로도 쓰는 그 경납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씻지 않고 몇 달을 거기서 옷도 안 갈아입고 지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의 소유자. 항공대에는 런웨이, 즉 활주로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출신이죠. 그리고 홍익대에는 블랙테트라, 검은 열대어라고 하는 또 스쿨 밴드가 있었고요. 이 두 밴드들이 각각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젊은이 TBC의 당시 70년대 말에는 MBC의 강변가요제, 그리고 대학가요제, TBC의 젊은이의 가요제, 이런 방송국마다 가요제가 있었어요. 대학가요제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서로 알고 지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내던 구창모 씨, 블랙테트라의 구창모 씨와 활주로의 이 배철수 씨가 투톱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서
기타리스트 김정선, 드러머 오승동, 베이스 기타의 김상복, 건반의 이봉환, 뭐 이런 분들이 송골매를 이루게 되죠. 6인조였습니다. 송골매는 보라매보다 이 성인,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매가 청소년 매라 그런다면은 송골매는 완숙한 그런 그 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매의 보라는 바로 앞에 주둥이 밑에 있는 가슴 털이 색깔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보라입니다. 이 보라는 몽골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색은 바로 그 보라매의 보라고 그 보라는 몽골 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공군을 보라매라고 했겠습니까? 창군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리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라매라고 했었던 것이죠. 하늘의 보라매. 이제는 보라매가 아닌 송골매가 되겠죠. 수진이, 산진이, 옛날에 매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예. 배철수 씨는 텁텁한 목소리였죠. 텁텁한 목소리. 인기는 뭐라 그러나요? 대중적인 인기는 구창모 씨가 더 많았죠. 미남형 얼굴에 맑고 고운 음을 낸 데다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두 다 사랑하리 같은 달콤한 노래를 불러줬으니까요. 배철수 씨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뭐 이런 중저음의 가수입니다. 구창모 씨가 솔로로 독립을 해서 희나리 같은 곡으로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했을 때 배철수 씨는 밴드를 계속 지켰죠. 그러나 당시의 오락 프로그램,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예 프로그램일 텐데 오락 프로그램에 가끔 나와서 보여주는 센스, 이것을 알아본 방송가에서 배철수 씨를 DJ로 기용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식상하지 않은 그러한 방송인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줌님 잠깐 점심을 먹고 바람 사이로 출첵합니다. 잠깐 점심을 먹고 출첵합니다. 재밌네. 잠깐 점심을 먹고 바람 사이로 출첵합니다. 네, 아주님이 쓴 글이 잠깐 점심을 먹고 바람 사이로 쓴 님이 출첵합니다 였는데 대전인 꽃고양님 누구 노래였는지 제리케이의 마왕2라고 말씀드렸죠. 출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검은별님, 바버님, 트래블링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저는 아침 겸 점심. 저는 아침을 늦게 먹고 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손님이 오셔서 그분과 11시에 만나갖고 식사를 했죠. 추운 겨울에 장충동 평양면옥에서 만두와 냉면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약간 좀 추워서 지금 히터를 켜놨습니다. 방송 부스에. 예. 한상범 명예 교수님의 화면, 네, 오래된, 몇 년 된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된 겁니다. 메카시즘의 논리, 그것은 최후의 카드인데요. 우리나라 우익은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전부 친일파로서 투항을 했던 매국노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유일한 논리는 반공이에요. 반공으로서 아직까지 정당화했거든 반공할 것이 없으면 용공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공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생명선이 반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짜 반공이니. 그렇습니다. 친일파들이 자신들 죽었다라고 복창하고 있는데 그걸 사면해주면서 또 다른 적이 생겼죠. 친일 갖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반공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 친일 경찰들이, 친일파들이, 친일 관료들이 반공 투사로 거듭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인 양 행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가 메카시즘이라 그랬잖아요. 메카시 상원 의원도 결국은 왕따 당해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그가 소속되어 있던 공화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고
동료 의원들조차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성을 찾고 간 것이죠. 메카시 선풍 때 많은 미국인들이 불이익을 얻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메카시의 광풍을 이겨내는, 결국은 이겨낸 것이 미국 민주주의가 훌륭한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메카시의 맥자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보다 더 추한 방법으로 몇십 년 동안 울거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조선을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타고르가 얘기한 이후에 뭐 대한항공의 기내지 이름도 모닝캄 이게 조선을 의역한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조선이란 나라는 결국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죠. 예. 뭔 얘기냐면 조선 사람들이 조용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활달하죠.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활달합니까? 끼가 많습니까? 음주가무. 예? 우리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자. 이거 아닙니까? 일도 많이 하지만 놀 때도 죽자고 놀잖아요. 예전에 통행금지 있었던 시절 몇십 년 동안 통행금지가 있다가 그게 해제가 된 이후에 이제 대놓고 놀아보자. 노는데 한 맺힌 것처럼 놀잖아요. 1차 마치고 그냥 헤어진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여러모로 따졌을 때 1차 마치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또 건강한 자기 건강을 지키기에도 좋지만 우리의 성정이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음악도 그래요. 메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하드한 그런 락에 대한 수요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그 스레시 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음악도, 네? 데스 메탈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도 많이 즐기고 그랬죠. 영님, 그 시절 홍서범은 김삿갓, 배철수는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라는 좀 웃긴 곡으로 한 방에 떴죠. 그 전에는 무명이었다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아는 사람한테는 무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홍서범 씨야말로 옥슨 80. 옥스가 이제 단수형이고 옥스는 저거잖아요. 건국계학도를 상징하는 황소. 네, 황소들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블로리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옥슨 81 날개라는 노래도 다시 입상을 하게 됐었던 예, 블로리아 날개 이 두 노래가 모두 옥슨 80, 옥슨 81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컬이 모두 홍서범 씨예요. 그리고 옥슨 캠퍼스 밴드로는 뭐라 그러나 좀 드물게도 해체하지 않고 프로로서 연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연인들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걷잡을 수 없어요 뭐 이런 노래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80년대 이제 후반 들어가고 솔로로 활동을 하죠.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노래. 예. 이런 잔잔한 노래로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김삿갓은 사실은 홍서범 씨의 가수로서의 홍서범 씨의 그런 거의 막바지 곡이라고는 할까요? 그 이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는 그 진행하면서 방송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뭐 그 와중에 조갑경 씨랑 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뭡니까? 배철수 씨도 결국은 송골매 활동을 그만두고 솔로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이런 노래 하면서 처음 솔로로서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훌륭한 음악을 하는 밴드였는데 그 밴드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밴드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아니, 먹고 살려면은 매일 밤 소위 말하는 밤무대라는 데 가갖고 연주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미래는 바로 홍대 앞 인디씬이라고 하는 바로 그쪽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혼자 또는 여럿이서 이합집산을 하면서 음악적인 정열을 불태우죠. 거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닌 저기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면은 세계적인 밴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 홍대 앞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이런 음악들이 공중파에서 이 음악들을 조명을 잘 안 해줘요. 그나마 있었던 스페이스 공감도 대폭 줄인다고 하니까 음악인들이 뿔난 거죠. 뭐든지 돈이 되는 음악, 뭐든지 돈이 되는 쪽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뭐든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되니까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고요. 돈이 되니까 10대들을 위한 10대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달콤한 그리고 요란한 그런 음악들만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 음악들, 그런 드라마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지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조선일보를 폐가 나란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제 몫을 찾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끄떡거릴 정도 소수의 매니아들이 뭐 그런 것이지 지금처럼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청와대나 새누리당에게 훈수를 두거나 또는 기사를 되받아 쓰거나 인용하면서 서로 상승을 해버리는 영향력이 있는 이런 신문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처럼 문화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생태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서범, 배철수 이런 분들이 음악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것이죠.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잠깐 토로했습니다. 수랑우니맘님, 점심 먹고 헌혈 하러 와서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방송 듣네요 하셨습니다. 다세시장님, 안녕하세요 병희님. 요즘 제게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손병희의 담대하게 신청합니다. 저도 컨텐츠를 만드는 게 꿈인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네요. 담대하게는 제 5집의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요. 5집의 첫 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담대한 진보라는 그런 화두, 거기서 담대하게라는 그런 제목을 뽑아와서 만들었었죠. 이젠 아득한 얘기처럼 잊혀져 가기도 있었습니다만 담대한 진보란 말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정동현 전 의원이 그걸 들고 나왔었습니다만 그거의 저작권은 486 세대의 전두엽 세대의 맏형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처음에 썼다고 하죠. 깨방정님,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렇죠? 레니 크레비츠의 잘 들으셨죠? 노형동 이씨님, 당시 항공대 밴드 활조로 아시나요? 배철수가 이끌었죠. 아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탈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세상만사 이런 곡인데 짠짱 짜자자 짜자자 짱 이런 또는 떼떼띠리리리 떼떼띠리리리 이런 기타 리프라고 하죠. 반복되는 이 구절이 이 항공대 활주로에서 기타를 쳐던 지덕엽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뽑아낸 그런 리프래요. 매우 한국적이면서도 쉬운, 그러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리프를 뽑는데 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주로의 음악들은 텁텁한 배철수 씨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한국적인 그런 락을 들려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철수 씨는 대학가요제 나와서 놀랍게도 드럼을 치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어요. 이수만 씨가 그 당시 사회를 봤었을 이수만 씨 아니면 뭐 송승환 씨 이런 분들이 사회를 봤었을 텐데, 이 드럼을 치다가 제대로 드럼 세트를 고정을 시키지 않아서 마치 비행 접시처럼 심벌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관 공연 실황 중에서 보면은 참 이럴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에피소드라고나 할까요? 예, 광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런 건데. 예, 락매니아님 정말 한국은 밴드의 불모지가 되었다고요. 홍대만 그나마 있지 TV는 메시지도 없는 아이돌 노래 천지. 예술가가 잘 사는 나라면 좋겠습니다. 코코아님, 선배네 집에 외국인이 홈스테이 하고 있어요. 아, 경남이군요. 20대 중반 대학원생인데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서슴지 않고 I love 홍대를 외치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음악과 예술이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다채시장님, 개국하게 되면 홍대 인디밴드들 초청해서 라이브 공연하면 재미지겠네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국민 카페 온에어 풀밴드로는 지금 좀 힘들어요. 풀밴드로 하려면은 악기랑 이런 걸 더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2, 3인조 정도 어쿠스틱 라이브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간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다크신사님 올려주신 이 사진은 침팬지입니까? 보노보입니까? 침팬지랑 보노보는 생기긴 비슷하지만 전혀 성격 다른 거 아시죠? 예, 경쟁보다는 협동, 배려, 그리고 싸움보다는 평화가 있는 보노보. 보노보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있죠. 얘는 침팬지처럼 보이네. 2부에는 음악평론가 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하는 날인데 아직 안 오네.